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랩 소속 학부 연구생 김유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앞에 쓰여진 것과 같은데요. 제목에 써 있는 Municipal Solid Waste가 도시 고형 폐기물인데 발표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MSW라고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MSW를 가스화 시키는 데에 머신러닝을 활용한 그것에 관한 논문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연구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MSW가 지금 너무 증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등이 있는데 환경 문제를 너무 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의 대안으로 가스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MSW를 신가스한 합성가스로 바꾸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매각 매립과 소각보다는 환경적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싱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피처가 매우 복잡한 경향이 있고 실험하기도 어려운 분야라서 그래서 머신러닝 사용하는 게 해결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전에 있었던 가스화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요약한 테이블인데요. 여기서는 한계들이 조금 나오는데 바이오매스에 해당되는 피드스톡을 많이 다룬 연구들이 많고 또한 출력 변수가 제한되어 있고 데이터 또한 촉매와 비촉매 데이터가 함께 쓰여 있는 등 균일하지 못한 데이터들이었고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도 않다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들을 스코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MSW와 가시피케이션으로 검색해서 317개의 데이터들을 모았고요. 인풋 피처로는 보시는 것처럼 10개, 아웃 피처로는 8개 정도를 잡아서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아무래도 결측치가 있어서 KNN이라는 결측치 보강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저 K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5개의 이웃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스화 과정을 예측할 때 사용한 모델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풀네임은 제가 밑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SVR이라는 거는 Support Better Machine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데이터들을 전체를 다 뿌려놓고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나누는 직선을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데이터들만 사용해서 예측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마다 나오는 결과값을 평균을 내서 최종 결과를 구합니다. 그 GBR은 어,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 나무를 한 번에 학습시켜서 최종 결과를 구한 반면에 GBR은 나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래서 두 번째 나무는 첫 번째 나무가 학습한 것의 오차를 보정해서 다시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최종 밑으로 갈수록 나무가 많아질수록 오차가 보정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는 데이터셋 317개를 88대 2로 분할을 해서 그중에 8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사용했고 2에 해당하는 20%는 테스팅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ivefold cross valida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건 5등분해서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예측한다는 게 이 80%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델들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모두를 학습한 후에 20%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는 인풋 데이터만 학습을 해서 그 모델들이 각자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그 20% 데이터셋에 있던 아웃풋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성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능 측정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사용되었고요. R 스퀘어 값은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 결과값이 실제 아웃풋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고,
RMSE는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차 크기를 보여주고 그 옆에 있는 RRMSE는 그 오차를 평균값 대비해서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의 단위가 다 달라서 상대적인 비율을 보기 위해서 사용한 성능 측정 지표 같습니다. R 스퀘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RMSE는 숫자가 작을수록 RRMSE는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들, 이 박스 플롯은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통계 분석해 놓은 데이터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박스는 이 전체 데이터셋의 50%에 해당하는 범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중앙값이 48.6으로 나와 있고, 근데 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 조성을 갖고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피어만 히트맵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빨강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네모 상자를 봤을 때 그 빨간 값이면은 양의 상관관계, 파란 값은 음수가 쓰여 있는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만 얘기하는 그래프여서 그냥 빨강색이면은 두 개가 같이 증가를 하는구나, 파란색이면은 두 개가 같이 감소를 하는구나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R이 높을수록 싱가스 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R 값이 0.17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일 때 부두아르 반응과 WGS 반응이 촉진이 되어서 H2랑 CO가 증가한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ER이라는 게 당량비인데요. 어, 이 MSW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O2의 비율 분에 실제로 공급된 O2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ER이 1이라는 거는 MSW가 완전하게 연소가 됐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 ER은 합성가스 수율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R 값이 0.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ER이 너무 높으면 산화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많은 산소의 양으로 그래서 H2랑 CO 농도가 감소하는 것까지 R 값이 마이너스 0.42, 마이너스 0.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적절한 원료 선택과 운전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PCA 분석 그래프인데요. 이 PCA라는 게 저희가 이 논문에서 인풋 8개와 아웃풋 8개의 피처를 10개, 8개, 그래서 총 18개의 피처를 사용하는데 이 317개의 데이터들을 지도에 펼쳤을 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향 3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18차, 18개의 차원에서 3개의 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를 보시면 B는 이제 어떤 피처들이 PCA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 보자면 PC1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PC1은 연료 성분의 차이를 대표하고 PC2는 운전 조건, 온도나 이하를 말하고요. PC3는 부산물, 잔류물 특성을 대표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 그림을 보시면 밑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저건 이제 실내 타원이라고 지칭하고 데이터의 95%가 분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PC1, PC2, PC3 옆에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합치면 81.3%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 데이터의 81%를 대표하는 PCA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는데 저 파란색 화살표는 각 변수가 데이터 분포를 끌어당기는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고 그 세기는 길이가 길수록 세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좀 가려져 있지만 저기 뒤에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합성가스 수율과 합성가스 조성 LHV 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그 나머지 것들도 같이 증가한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반대 방향으로는
픽스드 카본이나 애쉬 컨텐트, 철, 수율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은 신가스 생성과 반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BC에 합성가스랑 타르랑 차 수율이 다 이름 적혀 있는데요. 이건 운전 요인인 X축과 Y축을 보시면은 온도와 ER 다 운전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전 요인과 생성물 분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등고 선도입니다. 그래서 싱가스 열드는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리고 타르랑 차는 아무래도 발생이 적을수록 가스화가 잘 됐다고 판단하는데, 빨강 색깔로 나타날수록 양 수율이 높다는 뜻이고, 푸른색일수록 수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를 보면은 가장 빨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온도는 730에서 800도, ER은 0.3에서 0.4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온도와 그 ER 조건을 최적화 조건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B랑 C를 보면 ER이 높을수록 파란색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들은 어,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저 파란색 점들은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학습용으로 쓴 데이터들이 점찍혀 있고, 빨간색은 테스트용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 점선은 실제 성능이 완전 100%일 때 나타내는 점선이고요. 그리고 저 분홍색, 하늘색 저런 그림자 그 음영 영역은 실내 구간 95% 실내 구간입니다. 근데 이 실내 구간은 선 주변에서 예측이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보여주는 영역이어서 이 영역은 좁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A가 SVM, B가 RFR, C가 GBR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인데요. 어, 일단 A보다는 확연히 BC가 점선과 점들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B보다는 C가 실내 구간 영역이 더 음영 영역이 좁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직관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R의 R 스케일 값이 0.926에서 0.99로 가장 높았고요. 나머지 SVM은 0.37에서 0.85, RFR은 0.9에서 0.9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프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머신러닝 모델의 문제점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의 인과관계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샤프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 X축은 샤프 값을 나타내고 Y축은 그 출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차례로 써 있는데요. 그래서 저 샤프가 0이 되는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제가 C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애쉬 컨텐트가 샤프 밸류가 0인 그 오른쪽 부분에 파란 점이 찍혀 있는데 파란 점은 그 애쉬 컨텐츠가 낮을 때 샤프 값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퍼레이팅 템퍼레처 온도 같은 경우는 샤프 0 기준 왼쪽에 있는데 빨간 점이 찍혀 있으니 온도가 높을수록 CO2를 얻는 컴포지션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충 간략히 설명드리면 합성가스 수율은 ER이 낮을수록 높았고 H2 농도는 N이 높을수록 ER이 높을수록 높았습니다. 그리고 CO2, CH4, CO의 농도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옆에 나온 막대 그래프는 그 막대가 길수록 신가스 열드나 이 출력 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차랑 타를 보시면 둘 다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차는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감소하고 애쉬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타르는 C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일단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고 말하고요. 317개의
비촉매 조건의 데이터만 사용해서 다른 연구들에서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모델인 GBR의 성능이 또 0.926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GBR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해석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스와 공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켰고 최적화된 공정 가이드를 제안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까지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